또 만났으니까 인사하고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죠? 근데 다 죽겠다는데 아직 한 명도 죽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아직 추워 죽겠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공항에서 오다 보니까 참 천태만상이 많더라고요. 이 추운 날인데 제가 지금 새벽 비행기로 넘어왔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참 재미나는 꼴이 많더라고요. 그 뭘 작별을 많이 하나 뭐 이렇게 뽀뽀들을 많이 해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가게 내비두면 되지.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저분들은 덥겠다. 난 추워 죽겠는데. 자, 오늘은 이제 교재 102 쪽으로 갑니다. 이제 102 쪽인데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오늘 할 내용이 취득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시험에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바짝 써서 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반드시 꼭 요거는 끝나자마자 빠른 시간 내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취득세 파트에서 진짜 매년 시험에 나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이제 102 쪽에 이제 5절인데요. 보죠. 자, 이제 제목이 뭐냐면 취득식입니다. 보니까 취득식인데 보죠. 이 취득식의 뜻은 어떤 얘기냐면 언제 내가 취득한 게 언제냐, 그래서 언제 취득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요게 취득식이에요. 근데 요 취득시기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 취득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취득이 확정된 때부터 쭉 와서 보통은 60일 내입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내가 직접 신고도 하고 직접 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취득이 확정되고 나서 60일 내 신고 납부가 요 기간 내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근데 요 기간을 잘못 따져서 정상적 기간을 넘겨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붙게 되냐면 가산세가 붙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60일을 따져야 한다 이거죠. 그럼 대체 그럼 취득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취득이 뭡니까? 취득은 소유권 갖는 게 취득인데 자 그때 취득하는 방법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방법 일체의 모든 취득이에요.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취득하는 방법마다 저희 법은 이 취득되었다는 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내가 취득 방법이 매매였다. 매매는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럼 돈 주고 사면 그럼 내가 이 매매가 됐을 때 언제가 취득한 때냐 이거예요. 언제는 돈 다 줬을 때지. 잔금이 완납돼야만 이때가 취득일로 봐요. 그럼 저희는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취득이 있었냐면 또 증여. 자, 이 증여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얘는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건데 얘도 똑같이 자 잔금 줬을 때 취득으로 본다.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이따 보겠지만 증여 경우는 증여 받기로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이 되었을 때가 취득이고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또 세 번째,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건물이 신축되었다. 그럼 건물을 졌어요. 짓게 되면 물론 공사비를 다 줬겠지만 건물을 다 지어져야만 이때가 취득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따 보겠지만 건물이 다 완성돼서 자 각종 승인서 같은 걸 받았을 때 이때가 취득이고 이때부터 똑같이 60일 내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취득 방법마다 이 취득으로 보는 시점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취득마다 언제가 이제 취득 시점인지 그 내용을 같이 쭉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번. 자, 유상승계 취득인데 이제 보죠. 첫째. 자, 유상승계 취득. 얘는 쉽게 얘기하면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 내가 돈 주고 샀다. 매매가 된 건데 어쨌든 매매가 되면 방금 얘기했지만 일단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올 용어는 뭐냐? 매매가 되면 어쨌든 요게 나옵니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부동산에 매매 대금이 완납되어야만 이때가 취득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시 유상 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자, 첫째는 객관적 취득이다.
객관적 취득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2번은 일반적 취득이 있어요. 일반적 취득 두 가지인데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객관적이다. 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그 취득 방법이요. 명확하게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즉 입증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매매 당사자가 통정하지 않고 즉 정확하게 확인되는 매매가 저희가 입증된 매매 또는 뭐 객관적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입증된 매매가 어떤 경우가 있냐? 딱 5가지인데요. 첫째는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겁니다. 내가 국가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외국에서 자, 수입해 왔다. 세 번째, 법원에 가서 공매나 이런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이 되었다. 네 번째, 자, 소송 걸려서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확정되었다. 다섯 번째, 아파트 같은 건 분양받은 겁니다. 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확인된다. 그래서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5개를 보고 저희가 이제 입증된 취득이다라고 해서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자, 잔금은 잔금인데 그 잔금이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사실상 먼저 실제 잔금을 준 날. 그래서 실제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언제로 한다고요? 사실상 잔금을 준 날. 이때가 취득일로 본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갑이 국가로부터 어떤 갑이 자,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로 산대요. 그래서 일단 매매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계약서를 쓰겠죠. 그래서 맨 먼저 1월 1일 날 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을 딱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또 1월 15일 날 자, 중도금을 준다고 계약서를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1월 25일 날 자, 잔금을 주겠다고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제. 자, 썼으면 이 갑은 언제쯤 잔금을 다 줄까요? 원칙은 계약서에 잔금 준다고 표기된 날, 요 날이죠. 요때 잔금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잔금을 다 줬으면 요 잔금을 다 줬을 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자, 하지만 저 갑이 꼭 이 날짜에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계약서에 써놨지만 갑이 가진 게 돈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는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줄 거야. 그래서 일찍 언제 1월 20날 일찍 줬어요. 계약서보다 앞서서 실제 주면 요 실제 준 날 요때가 취득한 날이 된다 이거죠. 또는 바꿔서 갑이 돈이 없대요. 늦게 주자. 그래서 이제 1월 한 28일 날 늦게 줬어요. 늦게 주면 언제? 이 늦게 준 때가 취득한 때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계약서 날짜에 주건 일찍 주건 늦게 주건 다 관계없어요. 무조건 언제가 취득한 날이다? 내가 잔금이 실지급된 날 요때가 취득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5가지 경우 자, 언제? 첫째 국가, 두 번째 수입, 세 번째 공매, 네 번째 판결문, 다섯 번째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그래서 이 5개는 무조건 항상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을 준 때가 이때가 취득한 날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보통 저희가 말도 안 되지만 국, 수, 공, 판, 장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국수, 공, 판, 장. 한 번 더 시작. 국수, 공, 판, 장. 그래서 이 5개는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을 준 때가 취득한 날이다. 이해되죠? 자,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분명히 잔금을 다 주고 나면 이제 60일 내 신고 납부가 되고 반드시 신고 납부가 돼야 그다음 등기가 돼요. 하지만 자, 잔금을 주기도 전에 일찌감치 이미 등기를 넘겨받는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잔금을 다 줘야만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데 그 상대방이 야야 돈은 나중에 주고 너 이미 등기 먼저 해가라. 그래서 이렇게 잔금을 주기 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왔으면 이때 이 등기한 때가 취득한 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등기가 된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죠. 자, 두 번째 일반적 취득인데 일반적 취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객관적 취득 이외의 것. 객관적 취득 이외의 것. 그럼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개인 간의 매매라고 보면 돼요.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예요. 그러면 이 개인 간 매매는 이 위에 객관적 취득과 달리
어느 정도는 통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매매 당사자가 짜고서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원칙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부터 보죠. 그럼 개인과 매매는 언제냐? 얘도 똑같이 매매니까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잔금이 사실상이 아니고 좀 달라요. 얘는 계약상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언제로 한다고? 계약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준다고 한 날, 이때가 취득일로 봐요. 그럼 이런 거죠. 똑같이 해볼게요. 또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는 A와 개인 갑간의 부동산 매매예요. 그럼 역시 매매니까 똑같이 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자, 중도금을 줬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자, 잔금을 준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겁니다. 썼으면 아까 위에 거는 무조건 뭐 계약서 날짜에 주건, 앞서 주건, 늦게 주건 다 실제 준 날로 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날, 즉 계약서에 잔금 주겠다고 표기된 날, 이때가 취득한 때예요. 그러면 위에와 같이 이거보다 앞서 줬다, 인정 안 합니다. 또 늦게 주면요, 더더욱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과는 항상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항상 입증된 5개는 언제가 되고 사실상 준 날, 개인과는 언제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게 헷갈리면 그냥 걔는 개야, 그냥. 뭐라고요? 걔는 계약. 그래서 걔는 계약.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항상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과는 통정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봐요. 그럼 이렇게 계약서에 잔금일 써 있으면 이때가 취득일이고 이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이때가 A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가 언제가 되냐면 양도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도자는 2개월 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취득자는 60일 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둘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돈 다 주고받았는데 이때부터 넌 60일 난 2개월 내 세금을 빠른 시간에 내야 되니까 어차피 낼 세금이지만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세금을 좀 늦게 내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낼 거지만 최대한 늦게 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이 날짜를 없애면 되지. 즉 계약서에다가 계약일자 적었어요. 중도금 날짜 적었어요. 잔금 날짜를 안 적고 뭐라 쓰냐면 돈 생겼을 때 잔금 주기라고 썼다면 문제가 매매 시점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쟤네한테 세금 거를 명분이 안 생겨요. 왜? 분명히 계약서상 잔금 준 날이 있어야만 이때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세금 못 걷어요. 그래서 국가가 니네가 그렇게 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상 잔금이 없다, 요게 자 불분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강제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쭉 와서 60일 되는 날을 취득일로 무조건 봅니다. 몇일 되는 날? 60일 되는 날 무조건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예외가 이거 예외. 그래서 계약상 잔금이 없고 내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예외. 그래서 예외인데 자, 언제로 본다? 예외는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몇일 된 날? 60일 경과된 날로 봐요. 이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거 말장난 잘 나옵니다. 취득일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됐을 때가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분명히 개인과 매매가 되면 언제가 취득한 때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없으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 된 날로 왔죠. 근데 아까 얘처럼 자, 잔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넘겨받을 수도 있다.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하면 이 등기한 때가 취득일로 봐요. 또 60일 경과되기 전에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경과되기 전에 이미 뭘 했다? 등기를 넘겨받으면 역시 언제? 이때도 등기한 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세법은 원칙이 있고 원칙 전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이 등기한 때를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제가 선등기 우선주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언제 그 등기를 취득일로 봅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102쪽에 1번 유상승계 취득의 원칙입니다. 써있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잔금
지급일. 그래서 이제 우측 1번.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에서 객관적 취득 돼 있죠. 땡땡. 자, 다음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으로 보아서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합니다. 그래서 박스의 기업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취득, 2번 외국에서 수입, 3번 공매나 경매, 4번 요거 조심하세요. 1번. 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인데 단 이하 미출,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이런 것은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것은요.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결문은 이런 겁니다. 가령 제가 요분하고 부동산 매매 소송이 걸렸어요. 걸려서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싸워요. 싸우면 지방법원부터 갑니다. 가서 고등법원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런 막 싸워요. 그러면 판사가 나중에 조용하세요. 이제 판결 내릴게요. 이렇게 된 거는 인정하지만 자 이제 둘이 소송을 잘 걸다가 제가 중간에 소송을 포기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무조건 얘가 이겨요. 난 져. 또 소송을 막 걸다가 둘이 뭐예요? 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화해하자. 화해합니다. 또 소송을 막 걸다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게. 인나가답니다. 이러면 그럼 누가 이겨? 얘가 이겨. 이런 판결문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자백을 한 내가 인정한 내가 진짜 합법적인 인정인지 아니면 둘이 사전에 짜고 인정한 건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가지 화포인자입니다.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건져서 앞글자 따서 뭐라고? 화포인자는 제외하게 돼요. 자, 미음번. 자, 법인장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도 있네요. 그래서 항상 뭐 5개 곡수 공판장 같이 해요. 시작. 곡수 공판장.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제 계약상 잔금을 기준인데 일반적 취득이에요. 땡땡. 자, 객관적 취득 이외 거래 및 개인 간 거래, 쉽게 유상 취득의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나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을 그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됐죠? 자, 넘겨서 세 번째 갑니다. 이제 2번이지 예외지. 자, 예외 이제 등록이 있어요. 그죠? 보존. 자, 계약상에 잔금지급 혹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언제? 전에. 뭐하면? 등기나 등록은 언제입니까? 그 등록한 때. 등록일, 그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뭐가 앞서가 있으면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언제로 한다? 그 등록일로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1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밑에 104쪽 2번. 자, 뭐가 나옵니까? 연부 취득인데 이 연부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부예요. 할부. 할부는 알다시피 그 대금을 매월 주는 게 할부고요. 연부는 그거보다 좀 깁니다. 매년 주는 거, 매년. 그래서 두 번째 연부 취득 갑니다. 그래서 이 연부 취득은 그 대금을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다고? 매년.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이런 조건이 연부 취득이에요. 다만 연부 취득이 되고자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년이니까 최소한 그 기간이 몇 년일까? 그렇죠. 1년이면 안 되지. 1년이면 한 번밖에 안 주니까 매년이면 적어도 몇 년? 최소 2년 이상. 그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취득 가격이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그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얼마 초과요? 50만 원인데 자,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기서 5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요. 매년 주는 금액이 아니고 총 금액이 토탈 금액. 그래서 내가 토탈 다 지급할 금액이 50만 원만 초과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자, 얘도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은 이때요.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뭐 준 날? 연부금 지급일로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근데 요게요. 분명히 연부금 지급일로 돼 있어요. 연부금 완납한 날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한 날? 연부금을 준 날이다. 근데 실상 연부 취득은
개인 간은 연부 취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연부 취득도 보통 국유지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 등과 매매 계약이 되었을 때 보통 연부 취득이 많은데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는 똑같이 국가하고 매매가 돼도 얘는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단기간인 거고 얘는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어떻게 장기 몇 년? 2년 이상. 그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래서 보통 개인 간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이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요. 그럼 쉽게 마찬가지 국가와 함께 자 갑이 요번에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짜리냐? 자, 오늘 2016년 2월이 아니지? 앞서가네요. 1월 21일. 네. 오늘 자 국가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짜리냐?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 그래서 땅이 1,000억짜리 땅이 매매가 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회사 그 큰 회사 그 회장님도 당장 잔금을 1,000억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분도.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야 우리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저 대금을 나누어서 낼게 이거예요. 나눠서. 그럼 매년 얼마씩 내면 돼? 매년 200억씩 이렇게 매년 200억씩 이렇게 되는 조건하에서 취득하는 게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매년 줄 때마다. 그럼 내가 오늘 계약을 했고 내년도 16년에 이제 17년이죠. 왜 이러냐 오늘 2017년도 시차 적응이 안 되래요. 자, 17년도 뭐 1월 20날 줬다. 주면 이 준 날짜 요만큼이 취득된 것도 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또 그 다음 날 다음 년도 2018년도 또 줬어. 언제 또 주면 또 요 준 만큼 취득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줄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5년간 연부 계약을 맺었으면 결국은 취득 시기도 몇 번 나온다? 5번 나옵니다. 왜? 줄 때마다 취득이니까. 그럼 결국은 신고 납부도 몇 번 한다? 5번이에요. 왜? 줄 때마다 준 날로부터 60일 내 다 똑같이 60일 내 신고 납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언제? 사실상 연부금 준 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하면? 옳지. 등기하면 언제가 취득한 날?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똑같죠. 그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 볼게요. 자, 연부 취득입니다. 원칙. 자, 연부로 취득하는 것.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초과예요. 그래서 이하는 제외입니다. 의 취득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우측의 예외. 단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뭐하면 등기나 등록하면 똑같이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 그 등기나 등록한 날을 저희 법상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이제 무상승계 취득으로 갑니다. 자, 이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와 상속이에요. 증여와 뭐 상속 같은 건데 뭐 물론 기부도 있습니다. 근데 증여와 상속만 볼게요. 자, 첫째 증여 갑니다. 자, 증여 받게 되면 언제가 취득일로 볼 거냐 이건데 조심해야 돼요. 이 증여는 증여 받은 때가 아니에요. 증여 받기로 뭐한 날? 계약한 날. 그래서 그 증여 받기로 요 계약했을 때 요 때가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한 날. 다만 증여 계약을 하기 전에 일찌감치 뭘 하면 옳지 등기하면 등기를 취득일로 봅니다. 끝. 이게 다예요. 다만 조심할 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증여 받은 날 아니에요. 증여 뭐한 날? 계약한 날. 이게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상속가입니다. 자, 상속인데 상속은 전제 조건이 사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언제가 취득한 날이다? 사망한 날. 그럼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상속 개시일이라 합니다. 그게 유증이 되면 말만 바꾸면 돼요. 뭐라 한다? 유증 개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개실, 유증은 유증개실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속이 뭐고 유증이 뭐냐? 상속은 그냥 사망한 거고요. 유증은 유언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개시일로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가 취득일이다? 이거 보세요. 왜 등기일이 왜 나옵니까? 안 죽었는데. 이 날이 죽은 날이라니까. 근데 죽기 전에 야 우리 아버지 죽었어 등기하기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선등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
자, 보죠. 자, 원칙 갑니다. 자, 무상 승계 취득은 언제예요? 그 계약일로 한다. 단 상속이나 유증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또 언제? 유증 개시일로 한다. 단 예외는 자,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 뭐 했다? 등기나 등록하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한 때가 취득일로 본다. 그럼 지금 1번, 2번, 3번까지 봤는데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언제로 본다? 등기 등록한 날. 그 등기 등록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취득식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험에 언급된 게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연부 취득, 무상 취득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나머지 4번부터 그 뒤까지 뭐 11번까지 쭉 있는데 이런 것은 뒤따 쉬워요. 이제 4번 갑시다. 자, 4번 건물의 건축인데 자, 건물을 지면 요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니까 1번이 일반적 경우라고 되어 있고 2번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4번 건물의 건축입니다. 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죠? 건물 짓는 건데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이냐 해서 1번이 일반적 경우인데 일반적 경우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공법에 가면 공법에 가면 주택법이 나오고 건축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건축이 됐을 때 공법상 건축법을 준용합니다. 뭘 준용한다고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용 승인서입니다. 그래서 얘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신축이 되면 대원칙은 원칙은 이때가 취득한 날 사용 승인서입니다. 승인서 내주는 날 이때가 원칙이야. 그럼 얘가 건물을 다 졌어요. 지면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자, 너 건물 써도 좋아.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으면 그때가 취득한 날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건물주가 성질 급해서 사용 승인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을 빨리 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얘가 구청에 가서 죄송한데 내가 지금 급해 그런데 정상 승인서를 받기 전에 일단 먼저 좀 쓸게. 그래서 뭘 받냐면 임시 사용을 받아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일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인가 그 여수 엑스포 있죠. 그 여수 엑스포 건물이 실제 정상 사용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정상 승인도 아니고 임시 승인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쓰고 보자 일단.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났어요. 근데 건물주가 그냥 씁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저희 법은 취득일로 봅니다. 이 셋 중에서 사용 승인서 내준 날, 또 임시 사용 승인된 날, 사실상 사용된 날, 요 셋 중에 이제 가장 빠른 날을 저희 법은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볼게요. 자, 일반적 경우입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 자, 있죠. 언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괄호 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일을 말하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입니다. 쉽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임시 사용 승인일과 결론 뭡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 이제 가장 빠른 날. 그래서 셋 중에 빠른 거예요. 정상 승인 받은 건지 임시 승인 받은 건지 내가 실제 쓴 건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죠. 이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건데 요거는 그냥 옆에 왼쪽에 공간이 있죠. 거기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자,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두 가지 법이에요. 첫째는 도계법인데 도계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옳지. 도시개발법.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도정법도 있어요. 도정법이 무슨 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아직 이번들 처음 오신 분들 어이씨 저 뭐야 하는데 나중에 공법만 배워. 도계법이 도시개발법의 약자고요.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그럼 아까 일반적 경우가 건축법이었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만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건물 짓면 언제가 취득한 때고 요 법에 의하면 언제가 취득한 때냐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얘도 마찬가지 다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그래서 도시개발법 이때예요. 이때 언제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 다음 날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하나 더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이 둘 중에 언제? 둘 중에 빠른 날로 합니다.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요. 자, 그럼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다. 그럼 얘는 언제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언제? 사실상 사용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둘 중에서 빠른 날. 둘 중에서 언제로 한다? 빠른 날. 그래서 건축은 별로 시험에 안 나요. 잘 이게. 물론 뭐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게 시험에 날 수도 있겠지만 나게 되면 그냥 이 세 글자만 생각하면 돼요. 건축은 뭐한 날? 빠른 날이다. 그래서 건물은 빨리 짓는 게 좋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자,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인데 얘도 두 가지로 쪼개요.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된 게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된 건지 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보죠.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하면서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 밑줄 언제? 사용검사 받은 날. 그래서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이 되면 언제가 취득한 날로 보고 사용검사 받은 날로 보는 거고 자,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자, 취득이 되었다가 하면 결론 밑에 줄 있어요. 마지막 줄.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게 주택법에 의하면 언제 취득한 거고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자, 6번 갔죠. 자, 지목 변경 등 의제 취득인데 요건 지난주에 배웠어요. 제가 항상 이 의제 취득은 자, 누차 얘기했지만 얘는 뭐 되고 변경이 되고 반드시 뭐 돼야 한다?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이거 배웠죠, 그죠? 그럼 증가된 만큼 취득인데 그럼 이 변경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변경된 날이 언제냐. 그래서 이제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똑같아요. 1번. 자, 지목 변경 보전.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그 지목이 언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쉽게 등기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 자, 2번도 마찬가지. 차나 기계장비 종류 변경 똑같아요. 얘도 차나 기계장비의 혹은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언제? 똑같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언제?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 그럼 결국은 의제 취득은요. 실지 변경된 게 먼저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변경이 먼저인지 이걸 따져서 어떤 게 먼저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둘 중에 언제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우측 7번째 가죠. 자, 매립관 정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목만 보면 돼요. 자, 원칙. 자, 7번의 원칙 끝으로 갑니다. 언제? 공사, 준공, 인가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매립관 저거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요때가 취득입니다. 그다음 8번 수입한 경우인데 이런 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잠 안 올 때. 9번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이것도 마찬가지지. 집에서 잠 안 올 때 읽어보면 돼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8번, 9번, 10번은 솔직히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 그렇다고 가입표는 하고 안 했는데 제가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요.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은 읽어보시고요. 자, 넘겨보자. 하나 더 있어요. 자, 기타 특수한 경우인데 이 특수한 경우에서 1번 자, 시효 취득만 볼게요. 시효 취득만. 제가 이제 민법에 가면 이 시효 취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이 있는데
저희 세법은요 점유에 의한 취득만 인정합니다. 점유. 그래서 이런 거죠. 점유에 의한 것은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제가 뭡니까 차지해 점유합니다. 점유하고 그때부터 몇 년 지나면 되는 거 20년 지나면 저 땅은 내 땅 되는 거 이게 시효 취득입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쉽게. 자 이따 끝나고 집을 막 가고 있는데 땅이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집을 줬어요. 이제 딱 집을 줬는데 땅 주인이 있으면 집 지면 난리 나겠지 그죠? 집을 줬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리고 나서 흘러 몇 년 지났어? 20년. 그럼 이 땅 누구 땅? 내 땅. 이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럼 요때 20년 지나간 때가 취득인데 얘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시효 완성일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번 날 시효 완성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가 취득일로 보게 돼. 그거 하나만 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봅시다. 자, 109초 가봅니다. 이제 얼마나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로서 틀린 거. 그럼 아까 저희가 같이 합창하던 게 4번인가 돼요. 사실상 잔금일 언제로 한다? 국, 수, 공, 반, 장인데 다만 거기서 뭐는 제외한다? 화포인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1번 보니까 화해조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돼. 이게 답이네 그죠? 2번 수입, 3번 법인장부, 4번 공매, 5번 국가. 그건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예전에 11회 때인가도 한번 이런 문제가 나섰는데 아주 선생 속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때. 왜냐면 똑같아요. 다음 중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로부터 취득, 2번 수입, 3번 경매, 4번 법인장부. 3번이 경매, 4번이 법인장부. 뭐 이렇게 문제 났어요. 그 정답이 그때 5번인가 됐거든. 근데 다 3번으로 해서 답을. 경매를 답을 했다고. 왜냐?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이해돼요? 경매 공매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괜히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웃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다 똑같아질 겁니다. 그 문제 분명히 냅니다 제가. 자 이제 109초로 가죠. 이제 6절로 가죠.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가죠. 자 이제 109초 갑니다.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죠. 자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금 계산 방법을 가는 건데 자 일단 볼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같다고 했죠. 항상 뭐 곱하기 뭐 합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고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이 과세 표준이 뭐였냐면 얘는요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정한 기준이고 자 세율 얘는 뭐요? 얘는 요거에 뭐 하는 거? 곱하기 대상인 거 곱하기 대상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지난번에 2번 얘기했는데 얘가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종가세. 그래서 거의 다 일정한 금액 기준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곱하기 뭐가 나옵니까? 곱하기 항상세율 퍼센트로 표기되겠죠. 그럼 결국 이 취득세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가세고요. 이따 보겠지만 결론 취득세도 항상 어떻게? 퍼센트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대체 그럼 취득세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 기준에서 과세 표준을 정하냐 이건데 결론 이거예요. 이거 내가 산 가격 그걸 뭐라 불러요? 취득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취득한 이 금액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 그 금액 갖고 세금 계산이 되면 돼요. 그럼 이를 같은 말로 뭐라 한다? 좀 무식하지만 산 가격 라고 불러요. 뭔 가격? 산 가격. 그럼 예를 들죠. 자, 갑이 요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샀어요. 어떻게? 매매로. 이중계약 아니고 정상계약이에요. 1억 주고 샀대요. 1억 주고. 그럼 갑의 취득세를 계산해 팔아요 이거죠. 그럼 갑이 어떻게 해? 자기가 산 가격 얼마 곱하기
1억.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고 곱하기 있다 보겠지만 건물이 매매되면 현행법상 취득세 4%입니다. 취득세 얼마 나옵니까? 4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대원칙이 어떤 금액이다. 내가 산 가격, 이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 저 금액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계산됐어. 이제 되고 나서 400 나왔어요. 나왔으면 뭡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그래서 이 취득 가격을 저희 법이 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냥 취득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법에선 원칙이 내가 산 금액 가지고 계산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부릅니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라고 합니다. 같이요. 무슨 가액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취득 당시 신고가액. 이때 신고가액 니꼬로 무슨 가액이라고 할까? 취득가액. 내가 산 가액. 그래서 결국 내가 산 금액 가지고 세금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산 금액 갖고 세금을 계산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모든 법은 원칙이 있으면 항상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외. 자, 예외 조심하셔요. 예외인데 그 얘는 뭐로 하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겁니다. 자, 요 시가 표준액이 무슨 얘기냐면 시가는 보편적인 매매가의 뜻이고 그걸 표준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고시한 최대 금액이 아니고 최소 금액이에요. 최소 금액.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입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책정되냐면 이거 뭐 평균시예요. 꼭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 시세가 요거죠. 매매가니까 시세 대비 70에서 한 90% 정도 이렇게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요 시가 표준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물 땅도 정부는 전부 다 금액을 다 정해 놓고 그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갖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체 취득세 이 금액을 언제 씁니까? 자, 요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야. 첫째, 저 친구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저 끝에 분명히 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에 샀어요. 사서 이렇게 신고 납부가 돼야 할 텐데 저 갑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럼 국가는 분명히 나중에 갑이 건물 산 건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얼마에 샀는지 국가가 명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대비해서 국가는 그래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만든 금액 갖고 너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쌤 가정금 이해가 되는 게 자 분명히 아까 건물가가 얼마였어? 1억이었죠 매매가가. 근데 정부가 정한 금액이 뭐예요? 더 작아요. 그럼 얘가 이제 정부가 정한 금액 얼마일까? 9천. 그럼 내가 1억에 사놓고 신고 안 하면 정부가 그럼 이 금액 갖고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선생님 누가 신고할까요? 어떤 바보가? 왜? 내가 샀다고 신고하면 1억 곱하기 4%면 얼마고? 400이고 신고 안 해버리면 정부가 정한 거 9천만 원 곱하기 4%면 얼마인데? 360인데 이게 훨씬 이득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신고 안 했어요. 자, 신고 안 했다고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몇 프로가? 20%도 있고 40%도 있고. 그래서 일반 모시금도 얼마가 되고 20. 부당 모시금 얼마? 40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가 붙게 되면 이 금액이 얘보다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원래 금액 갖고 하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신고가액이 없습니다. 신고가액이 없다. 마찬가지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가액이 없겠죠. 세 번째, 자 제일 조심할 건데 내가 신고한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게 신고한 겁니다. 즉 허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건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무조건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이거죠. 그럼 얘가 뭐냐? 세 번째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자 건물 있고 건물 시세가 얼마였지? 1억이었고 자 정부가 정한 금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정부가 정한 9천. 근데
저 갑이 1억에 샀어요. 분명히 샀는데 1억 갖고 취득세를 내려니까 취득세가 아까운 거다. 그럼 갑한테 이 건물 판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팔았을 거 아니야. 누군가부터 A가 팔았대. A가 양도했대. 그럼 A는 무슨 세를 내야 됩니까? 양도세를 내야지. 그러니까 둘 다 사고 파는 건 맞는데 둘 다 걸리는 게 세금이에요. 얘는 무슨 세? 취득세. 뭔 세? 양도세. 이게 걸리니까 둘 다 이제 무언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쫙 쳐다보면서. 그렇지? 우리 세금을 어떻게 낮춰보자. 세금 낮추려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 매매가를 어떻게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이중계약하면 통정을 합니다. 야, 우리 4천에 매매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정부가 이걸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 누가 자기가 산 금액하고 취득세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택도 없이 이중계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기준 금액을 정한 거예요. 정해서 너희들 그 금액보다 낮춰내려고 하면 절대 이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뭐로?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되면 무조건 다 뭐한다? 정부가 정한 금액이 한다. 다만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무조건 대신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 얘는 정부가 정한 금액,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요까지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세 번째 특례인데, 자, 특례 규정은요, 이 금액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얘기는 실지급액이에요. 실지급액. 무슨 얘기라고? 실지급액. 내가 실제 준 금액. 실지급액으로 한다. 즉, 그럼 실지급액으로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신고가액이나 저 앞에 있는 신고가격 무시합니다. 또 시가 표준액도 무시합니다. 다 무시해.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실제 준 금액 갖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한 건물이 있어요. 보통 시세가 아까 얼마였지? 1억. 자, 정부가 정기 얼마? 9천. 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얼마에? 5천만 원에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경매나 경락은 통정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이다. 합법적인 방법.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해서 경락을 5천에 받으면 나는 어떤 금액 갖고 세금 매길 거냐? 이 금액 갖고 매긴다 이거야.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보다?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으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요 사실상 취득가액만큼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딱 6개예요. 그래서 입증되는 취득에 한해서만 요게 인정됩니다. 언제요? 입증되는 취득에 한해서. 그럼 그게 언젠데요?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세 번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다. 여기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했다. 일단 스톱. 가만히 보니까 국, 수, 공, 판, 장.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냐고?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입증된 이 취득은 취득 시기도 언제가 되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가액도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 무조건 앞에 뭐가 붙어요? 사실상. 뭐 되면? 입증되면. 그래서 항상 뭐? 국, 같이 해요. 국, 수, 공, 판, 장인데 이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 장까지였죠. 요번 하나 더 있다고. 뭐가 더 있냐? 검증.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검증된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검이 더 있어. 검이. 뭐가 더 있다고? 검. 이렇게 6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국수공판장검. 얘는 항상 언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 이거죠. 그럼 쌤 결론은 이거네. 그럼 이 국수공판장검을 빼고 이 6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고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그럼 이 6개를 뺀 나머지 개인간 매매였다 원칙 무슨 가액? 신고가액. 얘 무슨 가액? 시가표준액. 무조건 6개를 제낀 나머지는 다 원칙 예외예요. 무조건 6개만. 6개만. 무슨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부터냐? 첫째, 무상취득일 때. 자, 상상을 해봐야 돼. 무상취득하면 실지급된 금액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내가 막 가령 국가로부터 증여받았어. 받았는데 요거 사실상 취득가액 말도 안 되죠. 그죠? 왜? 증여받으면 실지급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당매매일 때. 부당행위. 부당행위라는 거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예 일부러 야 우리 이게 하자. 이것도 실지급액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취득이나 부당행위는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자, 원칙이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얘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자, 특례 6가지 뭐뭐뭐뭐뭐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중개사법. 거의 검증된 취득은 항상 무슨 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교재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